갑자기 숨 쉬는 게 어려워졌다고요? 제가 지금 20 후반인데 20살, 21살부터 지금 또 괜찮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숨이 이렇게 호흡하는 게 딱 이렇게 여기까지 호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까지밖에 호흡이 안 되는? 하다가 막 멈춰 이게. 이게 뭐까지 안 들어오는 느낌에? 네. 평소에 괜찮다 갑자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특징을 봤을 때 20 초반에는 명확했는데 지금은 명확하지 않게 갑자기 한 번씩.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공황이었구나 했는데 지하철 안, 버스 안, 엘리베이터 안, 지하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하에서 한 번씩. 그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엔 폐나 심장 문제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술까지 생각을 해보자고 갔는데 거기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정신과로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공황 있는 분들 좀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도 맞고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것도 맞는데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더라도 육체가 괜찮다 하면 증상이 안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결국에는 내분비계라든지 심혈안전제 같은 거 처방한다든지 결국엔 몸을 안정화시켜가지고 그런 증상들을 없애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우울하면 우울한 걸로 끝나야지 우울 증세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 뭐 트라우마가 있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방법이 아니지만은 그게 몸으로까지 안 오게끔 해주는 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몸에서 어떤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해가지고 몸에서 나타난 증상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지만 지하철 가가지고 아무런 증세가 없게 만들 수 있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심장 쪽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제가 공황 있는 분들 많이 건드려 보면은 보통 크게 3개예요. 심장이 리듬이 깨졌을 경우. 네.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 쪽에서 압박감이 있었을 경우. 네. 세 번째는 흉곽이 뒤틀렸을 경우. 3가지 경우인데 셋 다 심장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내가 본인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에도 그게 공황처럼 느껴져요.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황 증세를 많이 호소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대의학에서 체크할 때는 전형적이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갑갑한 느낀다는 공황 증세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버려. 그러면은 약 처방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 흉곽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쳐버리면은 나중에 더 심각해져요, 문제가.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왜냐면 지금 앉아있는 자세로 체형이 꺾여 있거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어요? 숨쉬는 것만 좀 일단 보도록 하죠.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나 그래서 SNS 보고 온 사람들이 되게 놀라워. 이게 보통 전 지인 소개밖에 안 받거든요? 네. 내가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인 소개밖에 안 와. 근데 이제 지인 소개하는 분은 딱 두 부류거든요. 어느 병원에서 안 나왔거나 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오거나 네. 아니면은 나만 당할 수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셀프로 공당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갑갑한 증세는 기본적으로 심장 문제인데 심장 자체가 원래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안 좋아요. 후에 발생했다고 한다면 뭔가가 심장을 건드렸다는 얘기거든요. 무리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무리해도 무리한 데가 손상을 받아야죠. 생각보다 심장이 손상받기 쉽진 않아요. 소중한 데에 숨겨져 있기도 하고 보호막도 많고 심장이 손상되기 전에 쓰던 데가 먼저 나가버리죠. 이 정도면 청취적인 압이 너무 높다는 얘기고. 지하철 탔을 때도 쓰러질 뻔했거든요. 근데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때 병원에 와야 된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쓰러질 것 같으면 쓰러지겠지 병원 어떻게 해 그렇잖아. 뭐 보고 오신 거라고 하셨죠? 인스타랑 보면은 안 오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다들 다 고통에 찬. 아니 그냥 딱 가야 된다. 왜요? 본인도 꽂히는 스타일이구나. 네 맞아요. 붙이러 가야 된다. 거기가 더 아파요. 왼쪽 난소 쪽이에요? 자궁 수술했었어요. 근종하고 선근증? 어디인지 모르죠 위치가. 그건 몰라요. 그냥 대충 있다. 네. 근종이 있으니까 여기다 뜯다 이런 느낌. 네. 왼쪽인지 오른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모르겠어요. 아우! 생각보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 관심이 별로 없다니까 진짜로. 아니 약간 그거 아닐까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힘든 걸 하다 보니까 몸이 약간 망가져야지 그때서야 느낌. 어느 정도 아픈 거 그냥 다 참고 가는 것 같아요. 자궁에 근종이 생겼다, 뭐 성근종이 있다, 이거는 결과예요. 원인이 아니에요. 재발한다는 얘기거든. 네. 뭐 때문에 그게 생긴지 봐야 되는 거예요. 호르몬 계통 이상인 건지, 아니면 골반이 틀어지거나 척추가 틀어져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압력이 발생하니까. 특히나 테니스 같이 회전력이 들어가는 운동들은 다 데미지가 와요.
근데 지금도 왼쪽 오른쪽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 왼쪽으로 힘은 더 회전력이 발생했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자궁도 돌아요. 골반 도는 것처럼. 보통 손목 터널주공 같은 게 여자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궁이 안 좋은 사람은 손목이 나가요. 아, 다르죠? 너무 아픈데요? 척추 왼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우. 오른쪽 엘보가 오른쪽 서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헐렁거리는 상태에서 충격이 들어오니까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뭐야? 지금 척추 다 왼쪽 쓸 거거든요? 요 느낌이랑 다르잖아요. 아우. 왼쪽이잖아요. 등 보여요? 아우. 느낌이랑 다르죠? 네. 또 왼쪽이죠? 허리 봐봐요. 왼쪽이죠? 네. 또 몸의 중심축을 척추 한가운데 놓는 게 아니라 왼쪽을 잡고 있는 상태이거든. 몸이 이렇게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몸이 이렇게 여기를 힘을 주고 있는 상태고 여기 벌어져요. 벌어서 치니까 헐렁거리면 충격이 다 들어와요. 관절로. 정형외과적으로 체크했을 때 내가 힘을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겁나 아파요. 아파요. 여기 아파요. 아파요.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겁나 낫죠? 네. 간지러워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여기 아파요? 아픈데요? 여기는? 괜찮은데요? 여기까지 이상해서 없구나 이 사람. 뇌압 차가지고 갑자기 끊긴 거거든요.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손수속 들어갔나 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왜 들어갔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런 것들 작은 거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몸에서 보는 신호들이 쌩까서래요. 왜 들어가냐면은 앞차면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결국 얼굴 부위에 압력이 실렸다는 건 거기에 정체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흐르지 않다 하고. 그게 다 문제가 되죠 사실은. 이야기 왜 하냐면 내가 원래 주전공이 뇌졸중이라서 그래. 뇌졸중 대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을 그냥 복합적으로 다 써버리는 거. 이게 내가 운동선수들 치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운동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과 위주란 말이지. 맞아.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막 몸이 나가도 이건 이겨야 되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데 박살내면서 한단 말이지. 그럼 그것도 박살은 딴 것도 써. 이가 아니면 이 몸의 정신 이거잖아. 그래서 다 박살내는 거예요. 왜 일반인들은 그런 정신은 없거든. 아프면 말아. 그래서 그냥 하나만 고쳐주면 돼. 운동선수는 복합적으로 고쳐야 돼.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근력량이 뛰어나니까 버텨 그걸로 또. 근성도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통증이나 여치도 없거든. 그러니까 말년에 미친듯이 아픈 거예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 저도요. 그러면 적어도 끝난 다음에 애프터 케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해 생각보다. 맞아요. 저는 저희 스승님하고 다르고 저희 스승님은 진짜 뛰어나신 분이셔가지고 박종자 부자 되시는 분인데 정보관리하는 이름 자체가 본인이 어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 선생님 같은 경우 한번 보고 바로 알지. 이렇게 검사할 필요가 거의 없지. 나는 창시자가 아니거든. 네. 내 나름의 거는 뭐냐면은 다 뒤져보는 거예요. 내 방식은.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람은 뭐다라고 판정 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이건데 이 중에서 누가 피해자 가해자지 또 누가 숨어 있을 것 같지 이런 거 판단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궁금하신 점? 없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죠?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